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 감정을 하면서 수리 공부를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아유, 그런데 벌써 여름이 됐나 봐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야, 이거 코로나에다가 여름이까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마스크 안 쓸 수도 없고 말이야. 너무 힘드네요. 건강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아주 젊은 처자인데 31살 먹었어요. 이름이 주윤종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사주에서 약한 부분, 없는 부분, 혹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이름인데, 이게 사주처럼 이름을 장명을 한 그런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 사주도, 이 이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이름의 가장 효용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경오년, 정해년, 계묘일, 경시시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주에서 크게 보면은 일단 토가 안 보이죠. 토는 이 주인공 입장에서 뭐예요? 관이잖아요. 관.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름에서 보면 이게 배우자 자리가 빨간색으로 쓴 글씨는요, 이게 이제 공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 해당되는 육친과 인연이 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인연이 약한 거. 빡세게 얘기하면은 그 육친 복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돼요. 그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도. 사주도 없는데. 이 사주로 자, 물상을 풀면은 이 계수는 자, 이제 초겨울이니까 이게 눈보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눈보라. 근데 눈보라가 이 계수가 하는 일은 동식물을 키우는 건데, 이게 뭐 초겨울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떠야 되는데, 이 병화가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날씨, 이게 너무 추운 거야. 이 사주 환경이 지금. 이거 뭐 오하, 이 정화가 지금 이거 택도 없죠. 초겨울, 겨울, 가을. 지금 완전 금수가 주를 이루는 사주인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 내가 길러야 될 대상이 이 나무예요. 묘목. 그런데 묘목이 심겨져야 할 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물론 뭐 지장간에는 좀 깔려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박복한 삶입니까? 이 사주가. 내가 가랑비, 이슬비, 안개를 왔는데 이 초겨울이니까 이게 거의 눈보라, 아니면 우박, 서리. 자, 그런 상태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묘목을 키우겠어요? 못 키우잖아요. 또, 묘목이 심겨질 땅은 거의 요즘에 이제 얼어 있는 상황이죠. 초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주는. 바랄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토가, 자, 관성인데 관성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남편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기운도 요게 지금 너무 약해요. 이 토가 전답인데, 전답에다가 이거 뭐 조그만 야생초나 무슨 깻잎 한 장 심어가지고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거목이 있어야 돼, 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야 어디가 뭔가 돈이 되지. 그것도 또 없어요. 그것도 물론 뭐 지장간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건 있어요. 아쉬운 데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드러내는 게 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는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거목, 목하고 화가 필요하죠. 지금 한겨울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토가 들어와야 돼요.
기토가 들어오든 뭐 무토가 들어오든 어쩐 토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지정간에 있는 토는 이제 있고 기토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약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봤지만 목화가 필요한 사주고 또 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좌우노행에 목화, 토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씨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요. 사원호의 금,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석해보면은 이 성씨를 잘못하고 난 것도요, 그게 큰 핸디캡이더라고. 그래서 막말로 조상 탓할 만하다. 내가 이제 그렇게 좀 빡세게 얘기하는데 조상 탓할 만해요. 아니면 이 사주가 또 이렇게 잘못하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냉기가 아주 사무치게 지금 이 분위기에 냉기가 도는데 또 금이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름 상자, 이름 하자에는 자원호행에다가 금은 넣지 말아야지. 성씨도 들어가 있고, 이름 하자에도 들어가 있고, 또 물이 겨울로 가는데 또 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잘 못 짓는 분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자원호행이 뭔지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예.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일반적으로 원형이정으로 제가 풀질 않고 제가 푸는 이건 기막힌 장명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세하게. 어머니 궁도 보고 아버지 자리, 본인 자리, 가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우자는 어떤지, 자식은 어떤지, 자매는 어떤 영인, 또 연인은 어떤지,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딱 분류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없는 오행이 이름에서 자원오행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야. 오히려 잘못됐어요. 차라리 금이 들어가면 지금 난리 났죠. 이렇게 차가운데 또 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금생수해니까 금이 수를 또 생하죠. 수 이렇게 됐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이름이. 너무 안타까운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다가 빈 술에 끓고 골목길을 누비는 가녀린 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이 경쟁력 없으니까 본인이 조그만 술에 끓고 다니면서 휴지 줍는 거예요, 휴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존심상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 정도로 사주 분위기라든가 이름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야. 힘들다는 게. 대운을 보면은요, 38세까지는 금기운으로 크게 금기운으로 흘러가죠. 그 다음에 30년 동안 화기운, 또 30년 동안 목기운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이 39세, 40부터는 조금 좋아지는데 그 전에 이 38세까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삶이. 이때 지쳐버리면요, 좋은 운이 와도 그걸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쳐있는데 아무리 좋은 운이 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오면 뭐해. 식욕이 없고 의욕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운도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리 공부를 하면은요.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쓴 글씨는 이 공망작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연인궁이 공망이라는 건 오히려 이런 건 나을 수도 있어요. 잘할 때 이성과의 어떤 문제, 스캔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사회생활에 빨간색이라는 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획이 갖는 의미는 인생 사는 요령이 없다는 거야, 10획이. 또 도학기, 풍육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현실을 생각 않고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상부한다. 남편을 잃던지 혼자 되거나 혹은 사이가 안 좋다. 요 10획. 9획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요. 풍육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이렇게 닮아가. 이 풍육기가 또 여기에 있는 거야. 또 극부수고.
화류계와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부는 이별수다. 자, 이게 좀 겹쳐 있죠? 그러면 요 36획, 여기 이제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냐? 36획은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의 주인공이 말년에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식 스스로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36획은. 그럼 이게 남편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니까. 남편 자리가 또 이 공망이니까 남편하고 또 인연 없는 거야. 남편 복이 없다. X, 연인공 X, 사회생활 X, 가정공 X. 가정공 25수가 원래는 이게 상당히 길습니다. 25획이 팔방민이고, 안단이 박사, 만물 박사, 세상 살아가는 요령, 세상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에 능한데, 이게 공망맞으니까 이게도 잘 안 되는 거야. 자, 27획. 본인공의 27획이라는 건, 이게 이제 대인직격이라고 그래서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27획이. 그런데 그게 걸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처해온, 자라온 환경에 맞았을 때, 이 대인직격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힘들고 사주도 안 좋은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람이 허황된 꿈을 꾸면서 현실을 자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돈 조금 주니까 알바도 못하겠고, 월급 적게 주니까 직장생활 못하겠고, 그럼 내가 뭘 하려고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게 27회가 스케일도 크고 일도 잘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는 빈술의 형이라는 거예요. 빈술의 형.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빈술에 끌고 골목길을 누비는 가련한 처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27수는 또 잘못된 거야, 이름에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이런 이름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요즘 31살이면 결혼할 나이가 아니죠, 요즘은. 보통 뭐 30대 중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찍 서둘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남편 복이 없어. 이름에도 없어. 그런데 또 숫자를 뽑아보니까 27획이 나와. 그러니까 27획도 길수에 작용하긴 해요. 그 대인직격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큰 뜻을 가지고 큰 일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아버지 경우 12획은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그러니까 좌불안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 복도 없다고 봐야 돼. 자, 어머니는 그런대로 어머니가 이제 마당발이고 오지랖도 넓고 수완이 좋아.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딸도 엄마의 성향을 조금 영향을 받으면은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이 먹어서 40대 되면 사람의 어떤 신체 나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이 몸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뭔가 의욕을 자꾸 잃는다고요. 왜? 기본적인 기운이 빠지니까. 젊을 때를 지났잖아. 이때 얼마나 방황을 하겠어요, 지금. 잘 안 된다고요. 자. 이때 묘신 또 원진도 걸리죠? 이때 또 묘유충 걸리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아빠하고 또 충이 되죠? 여기 아버지가 안 좋다고 했잖아. 여기 또 자식 자리, 배우자하고 자식 자리가 묘신 또 원진이 되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체 분위기가 날씨로 치면 먹구름이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햇볕도 안 나고, 우중충하고, 그 뭔가 이게 맘 잡고 뭐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획은 이게 원래 길습니다. 그 16획의 특징은 남의 부탁을 거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선비형입니다. 선비형. 3, 40년 전에 사랑방에서 글이나 쓰고 봄 되면 백일장 나가서
시한수나 글한수 딱 올리고 오고 이제 그런 어떤 선비나 양반 그 어떤 해당되는데 16수가 있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세찬 어떤 삶에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은이 있는데 누군가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를 자꾸 들으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귀가 얇아서 한 번은 꼭 당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쉽게 해서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갑니까? 이렇게 양반하고 선비 같은 사람한테 갑니까? 선비 같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절을 못 해요. 이 16수가 그래서 무능한 길수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장명차기는 다 길수로 나오는데 결과가 반드시 안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수는. 자, 이 구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공망이면서 스스로 공망, 자공이에요, 자공. 선의 거짓말을 하고 풍육기가 있고 극부수가 있고 요 사회생활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빈수를 끌고 골목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나 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 질 때 누구누구 소개받아서 그냥 무조건 가서 이름 짓지 마세요. 본인 이름이나 본인의 부모님 이름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름 감정을 한번 이렇게 해봐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 감정했을 때 이 당사자가 살아온 과정과 공감이 가면 이름을 그래도 잘 짓는 데고 공감이 안 가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벌써 문제가 있잖아, 이름. 원형 이름을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잘 지었다고 지은 거예요, 틀은. 그런데 지금 자세히 뜯어보니까 본인 지금 현실 살아가는 거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를 그대로 지금 이게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참 꿈이 많은 나이인데, 31살이면. 일찍 운이 안 좋으니까 판단 미스로 해서 일찍 결혼해버린 거야. 남자를 보고. 그런데 사주 뜯어보니까 남편 복도 없고 이 본인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비를 뿌려서 뭘 심어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 또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좀 알게 돼서 이름을, 그럼 내가 이름을 한번, 이름 감정을 한번 해 줄 테니까 개명을 한번 하든지, 막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감정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 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신살적용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희생해서 이분을 희생 삼아서 여러분들은 꼭 이름 감정을 해보고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윤정이라는 그 여자분의 사주와 이름을 이제 분석해 봤는데, 이름 짓는 거는 사주에서 없는 오행, 부족한 오행을 자원오행에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요 수리가 흉수가 뜨면 안 되고, 공망이 걸려서 그 육친과 무덕한 그런 작용을 받지 않도록 지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더운 날씨니까 이제 우리 서서히 건강에 주의할 어떤 준비를 좀 하고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